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아침에 이경림입니다. 네. 자, 명절 때마다 되풀이되는 교통 대란 때문에 부모님이 자식들을 찾아서 서울이나 대도시로 역귀성하는 모습 이제는 흔한 풍경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D턴족, J턴족이 생겨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알파벳 D와 J의 모양을 연상하시면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D턴족 같은 경우는 고향을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주변 관광지를 여행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또 꽉 막힌 도로 대신에 주변을 우회하면서 여행하는 거죠. 그래요. 또 연휴 기간 동안 이 고향집에 갔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떠나는 분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J턴족입니다. 올 추석 연휴 기간이 짧아서 올해 이 추석 때 그 국내 여행으로 이 J턴족 하겠다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또 관광지 주변의 호텔과 콘도의 예약 비율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명절 연휴에는 정말 여행 간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다들 스트레스 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행을 떠날 때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바로 날씨인데 오늘 날씨 어떨지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어제는 온종일 비가 내렸는데 오늘도 비 소식이 있는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가을 장마로 인해 쾌청함을 느껴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강한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서 인근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는데요. 대전과 세종, 그밖에 충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대전이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8도, 세종과 대전 30도, 공주 3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올라 덥겠습니다. 당진 28도, 보령 29도, 서천 30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그리 높지 않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추석 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귀성길과 귀경길의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추석 명절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이 가족들 만날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마음은 벌써 고향에 부모님 곁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는 제수용품부터 가족들 선물, 음식까지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미 부지런하신 분들은 지난 주말에 장을 다 보시고 이미 준비를 마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태풍이 지나간 뒤라서 내 고향 마을에 피해가 없는지 빨리 내려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 가족부터 고향 마을 친구까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에게 추석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히 같아라. 누구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박창규 리포터가 준비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찬규입니다. 네. 자, 박창규 리포터는 이 추석 명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어릴 때는 정말 추석 명절이 많이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들 많이 먹죠. 새 옷도 마련하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양가 부모님 챙겨야 되죠. 또 친척들, 조카들까지 챙기고 또 준비할 것들이 많아졌는데 아직 못해가지고 좀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래도 명절은 늘 즐겁고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추석하면 맛있는 음식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오늘 준비하신 소식도 추석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음식 바로 송편과 전이지요. 이 두 음식이 없는 추석 차례상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통 떡과 전으로 만나는 행복한 추석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추석 음식. 제일 먼저 송편이 떠오릅니다. 예전처럼 송편을 직접 가족들이 모여서 빚지는 않지만요. 또 송편을 보니까 벌써부터 가족들을 만날 그 명절이 한가위가 기다려지네요. 명절 음식으로 전도 빼놓을 수 없죠. 냄새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사로잡는데요. 전이 없으면 추석이 아니죠. 전통 떡과 전으로 넉넉한 추석을 준비해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명절, 전통시장은 어느 곳보다 활기를 띱니다. 과일이며 제수용품들이 가득한데요. 오늘 대전은 어디까지 가봤니는 중리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부터 시장이 북적북적합니다. 왜냐하면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곳 중리시장에서 명절 분위기를 느껴보겠습니다. 가시죠. 200여 개의 점포가 자리하고 있는 대전 중리시장. 싱싱한 핵과일들로 진열을 마쳤고요. 대목을 앞둔 상인들의 설레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평상시에도 많이 방문을 하시겠지만 특히 지금 이맘때 명절을 앞두고는 더 사람들이 많이 오시겠어요. 네, 명절 앞두고서는 물건 좋은 걸 구입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싸게 사기 위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애용하고 있어요. 재래시장, 전통시장만의 매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재래시장은 가격이 저렴하고 물건이 또 맛있고 그리고 손님들이 와서 항상 웃으면서 대하니까 재래시장으로 많이 찾아오시곤 해요. 그 어느 가게보다 명절 준비로 분주한 곳이 있었으니 바로 떡집입니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쉴 새 없이 일해야 합니다. 야, 자욱한 연기 그리고 이 맛있는 냄새. 떡집이 들어오니까 그냥 기분이 좋아지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찍 온다고 일찍 왔는데도 많이 바쁘시네요. 그럼요. 저희는 아침 새벽에 4시쯤부터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이 시간에 나오세요. 그래서 새벽 4시에 나오신다고요? 네. 왜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주문도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떡집은 항상 아침에 일찍 해야지 손님들이 이제 일찍 오셔서 사가시고 하니까 일찍 하는 거예요. 네. 1년 12달 바쁘시겠지만 또 네. 요즘이 그렇죠. 네, 추석이 이제 다가오니까 엄청 바쁘고요. 지금 또 이제 송편 만드느라 굉장히 바쁘네요. 중리시장은 전통 떡집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하죠. 추석하면 역시 송편. 햅쌀을 빻아서 반죽 뒤에 넣고 작고 앙증맞은 모양이 만들어지고 찜기에서 쪄내면 완성입니다. 다 된 거예요? 오, 야, 이게 웬떡이냐? 한가위 송편이로구나. 와, 이렇게 예쁜 송편 보셨나요? 바로 앞에서 만드는 과정을 지켜봐서 그런지 윤기가 자르르르르 더 맛있어 보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쫀득쫀득하니 꿀맛입니다. 아우, 계속 손이 가더라고요. 송편은 식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송편 그 맛이 최고지요. 예전처럼 송편을 직접 가족들이 모여서 빚지는 않지만요. 또 송편을 보니까 벌써부터 가족들을 만날 그 명절이 한가위가 기다려지네요. 기왕 떡집에 왔으니 떡 구경 좀 더 해야겠습니다. 사장님의 가장 자신 있게 권하는 영양 찰떡입니다. 흑미에 10여 가지 곡물을 넣어서 만드는데 한눈에 봐도 영양 만점. 매일매일 금세 팔려나간다고 하네요. 송편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거는 다른 떡이잖아요. 예, 이건 이제 영양찰떡이라고 모둠 찰떡인데 콩하고 밤하고 호박꼬지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떡이에요. 명절 앞두고 떡집이 이렇게 분주합니다. 매진 임박, 마감 임박. 떡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써주세요. 미리 주문받은 떡부터 오늘 판매할 떡까지 완성하고 나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개별 포장을 합니다. 모양도 맛도 다른 떡들이 이만큼.
모두 국내산 재료들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송편이죠. 네, 그렇죠. 추석에는 송편이 최고죠. 그리고 다 제사 지내야 되고 하니까 꼭 필요해서 꼭 사야 되는 또 손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송편도 지금 종류가 다양해요. 네. 송편이 한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깊이 송편 있고 깨 송편 있고 모시 송편 있고 콩 송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취향대로 이제 명절에는 이제 필요하신 거를 이제 깨 송편 달달한 걸 좋아하시면 깨 송편을 많이 사가시고 깊이가 좋으시면 하얀 꿈을 이제 부드럽고 촉촉하면서 그걸 많이 사가시고 그럽니다. 송편을 먹었으니 이번에는 뭘 먹을까요? 고기부터 채소까지 다양한 먹을거리로 유명한 상가를 찾았습니다. 여기는 대전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먹을거리가 많기로 유명한 상가인데요. 반찬 가게들도 많이 있고 주전부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야, 이 느껴지시나요? 이 맛있는 고소한 기름 냄새, 그 기름 냄새를 따라갑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기름 냄새가 저를 유혹했는데요. 바로 명절 음식으로 빼놓을 수 없는 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죠. 기름 냄새 그리고 맛있는 소리까지 걸음이 저절로 이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유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가 많이 풍겼죠? 그러니까 지금 전이 몇 개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네, 종류가 많네요. 한 19가지 되는 것 같아요. 이 음식을 가족들이 또 맛있게 함께 나눠 먹을 생각하면 설레고 기쁘다고 하는데 또 그런 마음도 있으시겠어요. 저도 설레이죠. 네, 손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니까 이제 장사 잘 되니까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요. 또 재료 준비하는 거 걱정도 되고 또 여러 2가지 마음이네요. 네. 채소와 버섯을 잘게 자르고 달걀 턱도 깨서 전을 만들어 볼까요? 맛있는 전을 부치기 위해선 기름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거의 넣지 않고 전을 부치는 게 의아했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가 기름은 마지막에 들어온다. 거기서 차이가 나는구나. 네, 저는 일단 거기서 차이가. 뭐든지 네. 기름을 두르고 시작을 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흠뻑 두른 다음에 그때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기름을 네, 마지막에 두른다. 들으셨죠? 전을 맛있게 예쁘게 부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 때는 저는 제가 책임지려고요. 모든 아빠들, 모든 남편들 이번 한가위 때는 저는 우리가 합시다. 전의 재료는 지역마다 집안마다 조금씩 다르죠. 가족들과 함께 먹을 생각해 넉넉하게 준비하다 보면 항상 남게 되는데요. 이거 이제 남으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잖아요. 버리지 마시고 다시마하고 멸치를 육수를 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묵은지도 좀 깔고 전을 올리시고 청양고추 송송송 썰어서 이 섞어찌개를 끓이시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19가지나 되는 전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전을 골라 접시 가득 담고 먹어봤습니다. 방금 부천에서 따끈하고요. 고소하니 참 맛있더라고요. 아이스크림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죠. 전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이렇게 또 맛있는 전을 먹으니까 가족들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가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더욱더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며칠 있으면 만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미리 인사 한마디 전해봅니다. 저희가 떡집한다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죄송하고 명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명절 때 갈게요 엄마. 그리고 건강하시고. 전주에 사는 언니 그리고 동생 조금 지금 힘들지만 추석에 만나서 재미나고 또 앞으로 재미나게 살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맨날 멀리서 기도해 주시면서 건강하게 잘 하라고 응원해 주시는 힘으로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엄마 명절 끝나고 우리 중국 여행 가기로 했죠? 그때 가서 엄마 정말 업어드릴게 한번. 예, 엄마 감사해요. 보고 싶은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화면 너머로 가득 전해집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주부들은 제수용품과 음식 준비로 분주합니다. 추석의 대표 음식 송편과 전만큼은 가족들이 다 함께 만들어 주부들의 수고를 덜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떡과 맛있는 전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되세요. 네, 이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송편과 전으로 추석 분위기를 미리 느껴봤습니다. 네. 실제로 그 전통시장과 마트에 가보셨는데 어떻게 이게 명절 분위기가 잘 느껴지나요? 그럼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분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전통시장이 훨씬 더 저렴하니까요. 이번에 송편을 비롯해서 여러 제수용품들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구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마지막에 미리 추석 인사를 영상 메시지로 보내주셨잖아요. 진짜 이번 명절에는 아무도 스트레스 없이 며느리, 또 수험생, 취준생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화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 추석 명절은 전과 송편 같은 경우는 우리 남편들이 책임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명절 준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셔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평상시 얘기 못 나눴던 것도 함께 나눠보시면서 배려 많고 또 여유 넘치는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창규 리포터도 그 말에 책임을 져야겠네요. 네, 예. 저는 제가 담당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 박창규 리포터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올 추석 연휴에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소식 잘 봤습니다. 시사 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퀴즈 푸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박창규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아침엔 퀴즈. 오늘은 저와 함께하고요. 여러분들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양 영토와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캐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원에 대해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배타적 경제 수역, 2번 접속 수역, 3번 영해 기선. 네. 뭐 해양이나 뭐 수역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일단 바다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제가 항상 단순하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예.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뭐 타요? 저는 배 타죠. 그렇죠, 배 타죠. 예. 배 타고 나갈 수밖에 네. 없어요. 예. 자, 그렇습니다. 바다로 나가면 배를 타야 되는데요. 오늘 아침엔 퀴즈 첫 번째 문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은 무엇일까요? 1번 배타적 경제 수역, 2번 접속 수역, 3번 영해 기선. 여러분들 정답 다 누르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공개합니다. 1번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정답이었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과 과학적 조사 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 해양법상의 개념입니다. 네. 이 9월 10일 오늘은 우리 해양을 지키고 국민들의 안전에 힘쓰는 이 해경들의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1996년에 제정된 해경의 날입니다. 네. 해양경찰의 날인데 우리의 바다를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해양경찰의 노고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좀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석 음식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맵쌀가루를 익반죽에서 깨나 콩, 팥 등의 소를 넣고 솔잎을 깔아 쪄낸 한국의 전통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오메기떡, 2번 인절미, 3번 송편. 네. 뭐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에서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네. 예, 이 떡, 이 안에 그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먹을 때마다 이렇게 좀 송송송송송송, 예, 이렇게 기분이 좀 이렇게 네, 송송송송. 이렇게 네. 가벼워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즐거워져요. 네, 먹을 맞습니다.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 떡도 예전에 가죽 빙 둘러앉아가 예쁘게 빚으면 또 예쁜 딸을 낳는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 떡은 무엇일까요? 추석을 대표하는 떡입니다. 정답 나갑니다. 3번 송편이 정답이었습니다. 송편은 본래 추석 때 햅쌀과 햇곡식으로 반달 모양으로 빚어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조상의 차례상 등에 올렸던 명절 떡인데요. 요즘은 계절과 관계없이 만들어 먹고 있죠.
네, 맞습니다. 추석이 기다려지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송편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또 어떤 맛을 골라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면서 먹기도 하는데 네. 저는 참고로 깨 맛을 골랐을 때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깨. 네. 네, 거기 좀 이렇게 달콤한 네, 맛이 쫙 맞습니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달콤한 즙이. 예. 아우, 예. 예, 생각만 해도 그냥 송편 빨리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시죠. 네, 9월과 함께 바뀐 정책과 관련된 문제 OX로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9월부터 신규 등록하는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는 8자리 자동차 번호를 받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러분들 선택해 주십시오. 네. 기존 7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예. 비사업용 자동차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몰고 다니는 자가용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영업용이 아니라. 예. 아무튼 7자리였는데 7자리가 뭐 포화가 돼 가지고 뭐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소식 뉴스에서 많이 접하셨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7자리 번호인데요. 과연 9월부터 8자리로 바뀔지요? 안 바뀔지? OX 여러분들 선택하셨나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답은 O였습니다. 기존 7자리 번호판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2019년 9월부터 발급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8자리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대상은 새로 등록하는 비사업용 차량과 렌트카이며 택시와 승합차, 화물차 등은 그대로 7자리 번호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자, 9월 신규 발급 차량 외에 기존 차량도 관할 구청이나 인근 차량 등록 사업소를 통해서 번호판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 자동차 번호판 도입으로 2억 개 이상의 번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네 번째 문제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벌써 김장용 배추와 물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관련된 문제 나갑니다. 3, 2, 1. 식물이나 작물을 이전에 자라던 곳에서 수확할 때까지 재배할 곳으로 옮겨 심는 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할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한때 심기, 2번 아주 심기, 3번 옮겨 심기. 네. 연상 퀴즈를 하나 힌트로 좀 드려보자면, 네. 뭐 달갑진 않겠지만, 만약 이경림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네. 부부예요. 부부 네. 사이인데, 제가 누나가 있어요. 네. 누나가 있는데 이경림 아나운서가 제 누나의 남편을 뭐라고 누나의 부르나요? 남편을? 제 누나의 남편을. 아주버님 모르겠죠. 잘 알고 있네요. 아주버님. 예, 네. 맞습니다. 예, 아주머니라고 부르죠. 아주 적절한 힌트예요. 아, 좋습니다. 심기는 심기인데 무슨 심기일까? 여러분들 선택을 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퀴즈 네 번째 문제의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번 아주 심기가 정답이었습니다. 아주 심기는 더 이상 옮겨 심지 않고 완전하게 심는다는 의미로 정식이라고도 하는데요. 김장용 배추의 아주 심기는 지역에 따라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가 적절한 시기라고 합니다. 네. 옮겨 심기는 모종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꿔 심는 걸 뜻하고요. 또 한때 심기는 모종을 제자리에 옮겨 심기 전에 다른 곳에 임시로 심어서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시죠. 네, 오늘 아침엔 퀴즈 마지막 문제는 속담과 관련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3, 2, 1. 다음 속담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가을 곡식은 찬 이것에 연근다. 풀 끝에 이것. 보기 드립니다. 1번 비, 2번 이슬, 3번 바람. 네. 자, 혹시 이경림 아나운서도 이거 같다는 소리 많이 들어봤어요? 네, 조금 들어봤는데. 좀 들어봤어요. 네, 예. 그럼 힌트가 되실까요? 자, 설마 했는데. 조금. 가족 여러분 더 헷갈리시지 않을까? 자, 이경림 아나운서가 비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까요? 아니면 이슬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까요? 아니면 바람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까요? 오늘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 정답 잘 맞추셨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나갑니다. 정답은 2번 이슬이었습니다.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연근다는 가을에 이슬이 내리면 곡식이 단단하게 잘 여문다는 의미의 속담이고요. 풀끝의 이슬은 인생이 풀끝의 이슬처럼 더덥고 허무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5번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어떻게 문제 다 맞히셨는지요? 예, 그렇다면 행운의 주인공 나도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실 텐데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바로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정답을 맞추신 분들 가운데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을 공개합니다. 그분들은 바로 이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9867번님, 1538번님, 6092번님 행운의 주인공 되셨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앞서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예, 박창규 리포터가 예, 공약을 했어요. 예,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뭐 한다고 그러셨죠? 네, 전부치기. 그리고 송편빚기. 송편빚기. 남편들이 제가 합니다. 저희 집안 제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약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박창규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남 거창의 포도밭 수확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 맛있는 과일도 많이 준비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이 포도 평소에 좋아해요? 그럼요. 그 달콤한 맛 때문에 저도 포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예. 그 포도 상자가 쌓여진 그 근처만 가도 그 달콤한 향이 물씬 나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경남 거창에 있는 망고 포도라는 신품종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럭셔리의 끝판왕, 과일 시장의 신흥 강자. 아유, 예뻐라. 포도계 아이돌이 떴다. 한번 먹어보면 계속 당깁니다. 없어서 못 팔린 거지. 탱글탱글, 과즙 팡팡. 샤인 머스켓입니다. 추석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온 이때 찾아간 곳은 거창의 한 포도하우스 농가. 진한 보랏빛을 뽐내며 맞다가 있어 외치는 캠벨 포도를 먼저 만났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캠벨 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가격도 괜찮았고 그랬는데 재배 농가의 그 연령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소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그 이제 현재 많이 이제 다른 품목으로 전환도 되고 그 폐농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가 삼간 국내선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캠벨 얼리. 올해 시세가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 고민되고 또 품목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그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춤하는 포도 농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역대급 다크호스가 등장했다. 없어서 못 팔린 겁니다. 추석이 다가와가지고 수확철이라 엄청 바쁘고 있습니다, 지금. 농가 소득에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은 물론이거니와 동남아 쪽이라든지 중국 쪽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망고 포도라고도 불리며 포도 시장에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신품종 프리미엄 포도. 샤인 머스켓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SNS와 온라인의 입소문을 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과일. 이 샤인 머스켓은 씨도 없고 끝별째 막 먹을 수 있는 포도라서 특히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층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다 먹고 나면 꼭지밖에 안 났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 캠벨 포도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몸값을 자랑한다는 샤인 머스켓. 최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38에서 한 50알 정도 650에서 한 800g을 A급으로 준수하고 있고요. 크게 만들면 당도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당도가 오르지가 않습니다. 거창
포동군 내 샤인머스켓 재배 농가는 약 60여 곳. 이미 한두 차례 출하를 마치고 남아있는 열매들도 수확 준비에 한창인데 지금 그 수확하기 전에 당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날 물러보지 마. 막강한 단맛이 샤인머스켓의 주 무기. 18.4. 지금 해야 됩니까? 수확을 안 될 건데 이게 지금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비파해가지고 수확을 해 당도가 올라야만이 수확을 하고 있고요. 당도가 오르지 않으면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 아니 어차피 당도는 높으시다면서요. 안 돼요, 수확 안 돼. 포독의 명품이라는 수식어답게 품질 기준도 수확 시기도 까다롭고 정확하게 준수한다는 사실. 어머 이쪽으로 자 따내쳐. 네, 요거 따면 돼. 아유, 예뻐라. 참 먹음직스럽죠? 당도 최고, 맛도 최고. 처음에는 그냥 청포도인 줄 알고 먹어봤는데 당도도 너무 높고 껍질이 얇고 씨가 없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포도였습니다. 수확을 앞둔 바쁜 시기엔 가족들 일손 총동원. 근데 고백할 게 있는데 얘. 근데 촬영 왔다 해서 이제 루즈는 좀 발랐어요. 일할 때도 선크림 정도는 바르고 합니다. 귀한 포도 맛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 오직 아이들만의 특권. 따다가 보면 수확하다가 보면 어풍 입으로 안 들어가고. 영캉 이게 좀 비싸다 보니까 우리도 묻고 싶은데 손이 잘 안 갑니다. 비싼 이유는 노동 인력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저 처음부터 아주 작을 때부터 꽃이 피고 알속기를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서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포도의 새콤한 맛은 줄이고 은은한 망고 향과 아삭한 식감이 주는 독특한 매력. 샤인머스켓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지. 알려줄까? 알고 먹으면 더 맛있는 꿀팁. 샤인머스켓은 당도가 올라갈수록 알이 좀 더 단단하고 탱글탱글해집니다. 말랑말랑한 거는 조금 덜 익은 샤인머스켓이라고 보시면 되고 뿐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위에부터 싹싹 따먹으면 친구들보다 더 맛있는 포도를 먹을 수 있고 또 이제 혼자 먹을 때는 밑에서부터 먹으면 점점 더 맛있는 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먹어서 심리적인 만족도를 추구하는 가심비 트렌드의 대표주자 샤인머스켓. 어떻게 생겨났을까? 샤인머스켓이라는 품종은 최초로 일본에서 개발이 됐는데 일본에서 그 바이러스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그게 원인 규명을 못해가지고 품종 등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빨리 우리가 품종 등록을 하는 바람에 일본보다 품종 등록을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열티를 안 주고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토양에 적합한 재배 기술을 개발하여 우리나라만의 샤인머스켓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 얼마예요? 네, 가격은 여기 다 똑같나요? 집에서 드실 건 충분하게 요 정도 사이즈를 하시면 되고. 추석 대목을 맞아 주문량도 폭주. 감사합니다. 드셔보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하니까 택배하고 선물용 그 택배가 해가지고 한 100박스 하루에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과일을 잘 안 먹는데 이 포도는 잘 먹어요. 씨도 없고 맛도 달고 아삭아삭해서 맛있어서 자주 사 먹습니다. 한 번 먹어보면 계속 당깁니다. 계속 먹게 됩니다. 동글정글 옥구슬 같은 모양에 한 번 반하고 입안 가득 퍼지는 풍부한 과즙에 두 번 반하다. 거창을 달달하게 물들인 과일계 슈퍼스타 샤인머스켓.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어. 맛도 좋고 향도 좋은 거창 샤인머스켓 마이너이즈. 네, 이 씨가 없는 샤인 머스켓 포도를 만나봤습니다. 일반 캠벨 포도보다 가격이 2배 정도 좋고 로열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네. 농가에서 이만한 또 효자 장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도 좋고 수확 시기도 정확해서 정말 신선하고 맛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농가에도 좋은 포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럼요, 고령이든 예. 천안 지역이든 이번에는 추석 때는 포도 선물 주고받으시는 것도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강원도 원주로 가보겠습니다. 뭐 요즘 인생 이모작 시대라고 해서 노년기를 더욱 활기차게 보내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뒤늦게 이 공부의 재미에 푹 빠져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 계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뒤늦게 한글도 깨우치시고 사칙 연산도 연습하시지만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전국 시화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죠. 750은 16,250원. 나오셨어요? 네. 동그라미 치세요. 각자의 사연들로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우리 어르신들이 다시 배우는 즐거움을 알아가는 곳. 원주 성인 문예교실에서 만학도 어르신들을 만나봤는데요. 이 한글에 대해서도 뭐 좀 많이 깨우치고 제 이름도 못 쓰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여기 교육문화관에 와갖고 이렇게 공부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뭘 사도 빨리 이걸로 하니까 빠르고 좋죠. 이 세상이 넓어지는 것 같고요. 넓어지는 것 같고요. 사람들 보기에도 떳떳하고요. 늦가기 학생들의 공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배움에는 따로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열정적인 배움의 현장에 와보니까요. 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가시죠. 총 3단계로 나누어지는 성인 문예교실. 마지막 단계를 거치면 초등학력이 인정됩니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은 2단계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1교시인 수학 시간부터 분위기가 아주 후끈하죠.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실력이 쑥쑥. 최근 들어 학생들의 수상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1은 3, 3이 6, 3, 3은 5, 3, 4, 12, 3, 7에 21, 3, 8에 24, 4, 7에 28, 4, 8에 32. 근데 이 공부도 공부인데 이 일기를 또 너무 잘 쓰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왔거든요. 혹시 어디 계신가요? 첫 번째 경사의 주인공은 장금이의 어머님인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장금의 어머니가 이 주목을 받으셨어요. 네. 우리나라에서의 그림 일기로는 이 최고라는 말을 제가 듣고 왔는데 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여기 원주 문화관에 처음 와가지고 배우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당신께 여보, 당신 기억해요? 이렇게 혼자 남게 될 날 위해 친구와 선생님 만들어주고 당신 거기서 이제 내 걱정 마세요. 지금에야 이렇게 배워 예전에 못했던 편지를 매일 밤 쓰네요. 여보, 많이 고마워요. 아직도 사랑해요. 어머니 제가 지금 이거를 들으니까요. 정말 제가 막 가슴이 먹먹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혹시 심정이 어떠신지? 네, 마음이 많이 풀렸고요. 그 공부하는 즐거움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주 기뻐요. 아군의 영광입니다. 이곳 문예교실은 어르신들의 배움터이자 사랑방이나 다름없습니다. 함께 웃고 즐기며 성취감까지 느끼는 우리 어르신들.
신나게 놀고 나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글 수업이 이어졌는데요. 누구보다 수업에 열심히 임하는 이상란 씨. 이렇게 언니 이렇게 줄 치면 되니 이렇게 줄 치는 거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여기에서는 그녀가 바로 전국 시화전에서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이죠. 저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걸 잘 모르고 이렇게 뭐 이름자만 쓰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몰라갖고 여기로 왔으니까 같이 다 잘했으면 좋겠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여기 오기 전에는 글을 잘 모르셨고 와서 많이 배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좋아해요. 애들도 적극 찬성해주고 지금 잘한다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집에 가서 이제 전화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라고 가르쳐주고. 저희 어머니 한글 배우시면서 제일 자신감 넘쳐지시고 좀 당당해지시고 제일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엄마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엄마의 그 늘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저희한테는 가르치지 않아도 저희한테 자연스럽게 배워진 저희한테 큰 재산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라 안 해라 뭐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 걸 보고 자란 저희가 산 교육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늘 언제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마 화이팅! 학교에서 이 시간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바로바로 즐거운 간식 시간. 나이대가 조금 있다 보니 메뉴 역시 색다른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다가 내가 조금 잠 덜 자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해가 좋아. 이거 12시서부터 아침에 거지 해가 좋은 거예요. 맛있게 잡수고 공부 잘합시다. 이 어르신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한데요. 이 문해교실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르신들의 열정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합니다. 문해교실은 어머니들의 그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도 글 모르셨었을 거예요. 가나다도 모르고 기억니은도 모르셨던 분들이 하나하나 배우셔서 그렇게 좋은 시 작품을 내셨는데 두 분 다 정말 저는 최우수상 그 이상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뭉클하고 뿌듯하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날 오후 여러분 수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는요 지금 장금리 어머니 집 앞에 와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도 공부를 하실지 집에서는 또 어떤 생활을 하실지 너무 궁금해서 제가 몰래 한번 따라와 봤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사별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로 전국 시화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금의 어르신. 집에 오자마자 배웠던 것들을 복습하며 그림 일기를 쓰는 중인데요. 금희 씨의 손녀딸이 할머니의 곁에서 한글 공부를 돕습니다. 이제 공부 처음 하셨을 때보다 굉장히 요즘 실력이 많이 느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시화전도 나가서 이렇게 큰 상도 타시고 하셔서 이제 손녀 입장에서 굉장히 너무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공부를 하시면서 일상에서 되게 생기도 많이 찾으셔서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정말 엄청나신데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요. 봉사도 하고 싶어요. 저처럼 못 배운 사람들 가르쳐주고도 싶고요. 아무튼 대학교까지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반인 상란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한글 공부에 이어서 얼마 전 영어 공부까지 시작한 상란 씨인데요. F K L M N O P Q R 이거를 일기를 써갖고 이걸 찍어가지고 이제 손녀딸한테 이제 저 용인이는 손녀딸한테 이걸 붙여 이제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요. 그거는 이제 딸이 가르쳐줘서 할 줄 아니까 그걸 보내주면 바로 이제 보면 바로 답이 와요. 할머니 이거는 밑에 이게 이제 다시 써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니은 받침에 기역 받침 이거 하는 거를 아주 알아듣게끔 써줘. 그러면 할머니 그거 지우고 이렇게 자기가 발표를 해놔요. 이거 틀린 거니까 이걸로 해라고 이렇게 해줘요. 손녀딸이 그렇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제일 내가 하고 싶은 거 일단 뭐가 있을까요? 딸하고 아들한테 편지 써서 붙여줬어요. 떳떳하게 써서 붙여줄 수 있는 거 제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엄마한테서 무자른 엄마한테서 태어나서 잘 자라줘서 고맙다.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그런 말 다 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 나이에 학교 못 다니고 부끄러워 생각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이거를 보고 배웠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용기를 내가지고. 뭐 거기 가니까 창피한 거 없고 처음에만 부끄러웠지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성인 문해교실에 가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는 늦가기 학생들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용기가 아름다운 우리 어르신들. 배움으로 꽃피울 그들의 두 번째 봄날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에는 시간과 장소가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배움의 열정이 활짝 꽃필 때까지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네, 이 배움의 시기를 놓치고 자식들 키우고 사느라 미뤘던 공부를 뒤늦게나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네. 다들 이렇게 즐겁게 하셔서 그런지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넘쳐 보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데요. 각 시군에는 성인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움을 주저하셨거나 용기를 못 내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배움의 즐거움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가을 장마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충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강한 비구름대의 폭이 좁아서 인근 지역에서도 강수량의 편차가 크겠는데요.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은 오늘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대전이 30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8도, 세종과 대전은 30도, 공주 30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올라 덥겠습니다. 당진 28도, 태안 27도, 보령 29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그리 높지 않겠지만 서해 중부 해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고요. 추석 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귀성길과 귀경길에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은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행복한 추석을 위하여 가족들에게 보내는 한마디였습니다. 한 분씩 보도록 하죠. 1258번님, 지금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부모님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셔서 자주 못 뵙지만 만나면 참 반갑기도 하고 편안해지는 역시 제 부모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사진 속에서 굉장히 다정해 보이죠. 보기 좋습니다. 부모님 모습. 예. 2748번님, 서로 사느라 바빠 오랜만에 보게 되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어서 만나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고 싶어요. 귀염둥이 채니도 추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손녀인 것 같죠? 네. 예. 예쁘네요. 네, 예. 아주 예쁜 한복을 입었네요. 그래요. 예. 4872번님, 추석 전날 79번째 생신을 맞는 우리 엄마. 딸만 6이라 매년 생신을 함께 해드리지 못합니다. 올해도 모두 바쁜 탓에 미리 축하해드린 것에 만족해야지만 내년에는 꼭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래도 사랑이 가득 느껴지네요. 그래요. 미리 이렇게 축하를 해드렸군요. 네. 예.
0656번님, 생방송 아침이 좋다 가족분들께 우리 아들이 전해요. 즐겁고 풍성한 추석 되세요. 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덕담, 추석 인사말, 이렇게 아드님이 직접 전해주셨는데, 저희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0795번님, 이 명절마다 보는 가장 친한 친구 복현아, 이번 명절에도 볼 수 있어서 참 좋고, 자주 안 봐도 만나면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내 친구, 이번 명절에도 꼭 만나자.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친구 얼른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예. 0587번님, 할머니 집에 올 때마다 무척 커서 달라지는 손자 녀석 보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올 추석엔 또 어떤 모습으로 올지 벌써부터 기대되며 설렙니다. 윤후야 늘 건강하렴. 그래요. 윤후. 예. 네. 전 사진, 이 사진. 키가 쑥 큰 네. 차이를 느낄 많이 수가 컸는데요. 있죠. 예. 이번에 더 커서 또 네. 할머니를 찾아오겠네요. 예. 씩씩한 모습입니다. 0780번님, 저희 시어머니랑 저희 친정엄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지나고 시어머님 팔목 수술을 하시는데 잘 받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술 잘 되길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1675번님, 장손 며느리인 저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올해도 추석 명절 힘들겠지만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자. 가족 친지 여럿이 모여 화기애애 하하호호 다 나로 인해 행복한 것이다 생각하려고요. 라고 예. 해주셨습니다. 그냥 며느리도 아니고 네, 장손 며느리신데 그래요.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로 네. 그 힘듦을 좀 달래보셨으면 그럼요. 좋겠는데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장손 며느리인 1675번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1614번님, 시어머니가 항암 3차 준비 중이세요. 빨리 완쾌되시라고 추석 보름달에 열심히 소원 빌어야겠어요. 어머니 힘내세요. 손녀딸들이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아침이 좋다도 어머니의 완쾌를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또 소원을 빌겠습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1411번님, 추석 전날이 엄마 생신이라 엄마는 항상 차례 음식 준비로 바쁘고 힘들어 하십니다. 올해는 제가 미역국이랑 불고기를 해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엄마 기다려, 막내딸이 갈게. 이렇게 또 네.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명절 전날 이렇게 생일인 분들 네. 좀 이렇게 억울한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조금,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예.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네.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 2019 유럽 투어 프리뷰 콘서트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의 전당 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전시립무용단 기획공연 감독전이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시립연적공강원 큰마당에서 마련됩니다. 2019 이응노 미술관 기획전 감각의 교감, 오감으로 만나는 이응노 예술이 29일까지 대전 이응노 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싱싱한 대하를 만나는 안면도 백사장 대하축제가 내일부터 10월 6일까지 태안 안면도 백사장항에서 마련됩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행사 고려태조 예산행차가 21일 오전 10시 예산종합운동장과 예당 관광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시문의 소설 상록수의 희망과 사랑을 느끼는 축제 시문 상록문화제가 20일부터 22일까지 당진시청 주변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하루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에서는 올해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교 분석해보고 전통시장에서 저렴하게 제수용품을 준비해봅니다. 또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방법과 절약 팁을 알아보고 손쉽게 건강하게 만드는 명절 음식 요리법도 소개합니다.
네, 지난 주말 가을 태풍 링링이 지나간 뒤에 전국적으로 피해 상황이 집계되고 있는데 네. 어제는 또 일본을 강타한 이 태풍의 여파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온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과일과 곡식을 수확해야 할 이 가을에 이렇게 태풍이 발생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또 앞으로 가을 장마 태풍이 다시 발생할지 몰라서 더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이번만 봐도 피해가 농촌, 도시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수확이 농가 물론이고 도심에서도 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한 여러분 고맙습니다.